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앞 시간에선 연립 방정식 풀이 해법 원리를 충분히 연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문장제 문제에서 연립 방정식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실생활 문제인데 이것을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문제 상황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연립 방정식의 해도 그 안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활용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x, y로 놓는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미지수를 정하는 건데요. 내가 미지수를 두 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세운다. 여기는 방정식 세우기, 부등식에서는 부등식 세우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웠으면 뭐 해야 돼요? 풀기. 그런데 대입법 쓸 건지 가감법 쓸 건지는 빠르게 판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또 단위도 꼭 챙겨야 되는지 어쩐지도 꼭꼭 꼼꼼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 상황에 맞는 건지 구하는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수량 문제입니다. 농장에 토끼와 오리가 모두 35마리가 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토끼가 X마리 있고 오리가 Y마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겠죠. 마리. 자, 단위가 통일돼 있으니까 첫 번째 방정식 X 플러스 Y는 35. 다리의 총합이 96개일 때 다리의 총합이 96개. 자, 이 말은 토끼 한 마리의 다리수와 오리 한 마리 다리수를 빨리 파악하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저 예전에 빵 터진 적이 있는데요. 토끼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정말 자신있게 탁 일어나더니 2개! 이러는 거여서 왜? 라고 했더니 본인이 본 토끼는 서 있는 토끼를 많이 봤대요. 많아봤나 봐요. 그래서 한번 웃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4개죠. 그래서 4 곱하기 x 토끼의 총 다리수 더하기 2 곱하기 y 오리의 다리수 개 다리수 총합은 96개. 단위가 같으니까 이제 수량사의 비교가 가능한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역,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니은도 보니까 양변을 약분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을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x 플러스 y는 48 되겠네요. 그럼 얘를 디귿이라고 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디귿에서 니은을 빼볼까요? 뭘 쓴다는 얘기죠? 가감법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x 플러스 y는 48. 여기에서 뺄 거다. 무엇을? x 플러스 y는 35. 그러면은 빼면 y가 소거되나요?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13이 되겠습니다. 자, x가 13인 거니까 이 양 정리하면 35 빼기 13으로 y가 얼마가 되죠? y가 22가 되네요. 자, 이제 답 쓸 때. 문제에서는 각각 몇 마리인가 라고 했습니다. 답을 쓸 때 보통 어떤 친구 이렇게 써요. x는 13마리, y는 22마리. 감점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토끼는 13마리. 그리고 오리는 22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확인하라고 지도해 두시면 좋아요.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제 자릿수에 관련된 건데요. 2자릿수, 3자릿수, 4자릿수까지는 보통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문제 풀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0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보다 이만큼 더 크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10의 자리에 어떤 수가 있고 혹은 숫자라고도 하죠. 1의 자릿수에 수가 있다. 이때 형식상 여기 있는 수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수를 Y라고 하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장을 쳐볼까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면 10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보다 이만큼이 커요 라고 해서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리를 바꿔 얻은 수의 2배는 원래 수보다 17만큼 더 크다. 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친구 이렇게 해요. 바꿨으니까 10의 자릿수가 y고 1의 자릿수가 x가 되니까 yx의 2배는 원래 수보다 17 크군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서술형에선 빵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다른 말이 없다면 이게 문자 사이 아무것도 없으면 곱셈이 생략되는 거잖아요. x, y랑 곱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형식으로는 그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되냐? 반드시 값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값. 그 값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원래 처음 수는 실제로는 뭐예요? 10x 플러스 y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이라는 거는 저희가 23 이렇게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2하고 3이 곱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10 더하기 3이 돼서 20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서 뭐 네모로 쓰든지 자리를 이렇게 밑줄을 긋든지 하는 게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처음 수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바뀐 수 얘는 10 곱하기 y 즉 10y 플러스 x 이렇게 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줄을 긋고 바꿔 얻은 수를 밑줄을 딱 근 다음에 요렇게 쓰는 연습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느냐? 다음과 같은 거죠. 바뀐 수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했더니 그것은 원래 수는 얘를 말하는 거죠. 10x 플러스 y보다 17이 큽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딱 세워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한다면은 자, 니은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은 20y 플러스 2x는 10x 플러스 y 플러스 17이 될 것이고요. 이 양 정리하시면 y를 좌변 2양 얼마 되죠? 19y는 2양하면 10x 빼기 2x니까 8x 플러스 17 얘를 디귿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기억과 디귿을 바라보면은 뭘 써야 될까요? 대입법이죠. x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일로 가지고 올게요. 기억을 디귿에 대입하면이라고 한 문장 적어주시고요. 그럼 19y는 8 곱하기 x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하시고 플러스 17. 자, 이제 정리합니다. 괄호 펴면 8y 그 다음에 8이 16에다 17 가면 33인가요? 11y는 33이고요. 따라서 y가 얼마가 되죠? y는 3이 됩니다. 자, 구하는 y를 어디에 대입하시면 돼요? 기억에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x는 5가 되네요. 따라서 답 쓸 때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는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는 하면 처음 수는이라고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 풀 때는 구하는 걸 명확히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두 자리 자연수라는 얘기는 얘는 원래 처음 그 수를 말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문제풀이 아까 교과서에 나오는 건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를 말하는 거고 x가 5고 y가 3이니까 53이요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4점짜리와 5점짜리 20문제로 구성된 시험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점짜리가 있고 자 5점짜리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표형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문제수가 있는데 문제수가 4점짜리를 모르니까 얘는 x, 5점짜리는 y라고 하자. 그럼 이거에 총 합이 나와 있죠. 합계가 얼마예요? 20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방정식 한 개 세울 수 있네요. 뭘까요? x 플러스 y는 20. 자, 그 다음에 90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총점을 말하는 거죠. 4점짜리, 5점짜리 해서.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거는 점수. 그래서 4점짜리가 x에 있으니까 4x
점 쬐끄맣게 쓴 거예요. 일부러 단위를. 여기는 5y점 했더니 합계는 90점 해서 저는 친구들한테 단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위가 같으니까 이걸 더해서 합계 90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럼 여기서 나온 방정식은 뭐냐? 바로 4x 플러스 5y는 90. 서술형일 때는 내가 어떤 연립방정식을 만들었는지 한 번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쓴 다음에 뭐 대입법 써도 되죠. 하나 이항하면 되니까. 가강법 써도 되고요. 저는 y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다가 5배를 하고 니은을 빼는 이걸 한번 써볼게요. 다 5 곱할 거니까 5x 플러스 5y는 100. 두 번째 거 4x 플러스 5y는 90. 빼버리면 x가 얼마가 되죠? 10이고요. x가 10이니까 자동 y는 얼마 되고 기억에 대입하면 해도 되고요. y는 10 되겠죠. 자, 답 쓸 때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문제에서는 각각 몇 문제씩 맞았는가라고 했으니까 답은 앞쪽에다 쓸까요? 그래서 정답. 그럼 4점. 4점은 x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10문제. 몇 문제씩이라고 했잖아요. 몇 문제. 그러니까는 5점은 10문제. 이렇게 적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유형 갈까요? 자, 이제 금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을 끊어서 표형식 잡고 가면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복궁의 입장료는 3,000원. 자, 그러면 대상이 경복궁이 나왔고 입장료는 3,000원. 그다음에 창경궁의 입장료는 1,000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자리만 씁니다. 경복궁이 있고 창경궁이 있는데 입장료가 있더라. 자, 경복궁 얼마였어요? 3,000원. 3,000 그리고 원. 그 다음에 창경궁은 1,000원. 그 다음에 회원이 22명이 모임에서라고 했습니다. 회원이 22명이 모임. 경복궁과 창경궁 나눠서 입장했다. 그럼 각각 몇 명씩 입장했는지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람 수, 그 다음에 뭐 입장 수, 입장 수 혹은 사람 수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인원수라고 할까요? 인원수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놓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요. 너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단어를 적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적어보게 하면은 좀 자기 주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경복궁은 X명이라고 합시다. 창경궁은 Y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합계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경복궁에 대한 각각의 입장료가 되는 거니까 실제 합계는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여기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럼 몇 명입니까? 여기는 22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장료가 4,000원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한 명당, 여기는 한 명당의 입장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구분이 되겠죠? 한 명당 입장료. 여기는 이제 실제의 계산한 입장료라고 할까요? 그럼 한 명당 3,000원인데 X명 있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3,000 그리고 X1. 여기는요. 한 명당 1,000원인데 Y명 있으니까 1,000 Y1. 그래서 합계는요. 4만 원. 근데 모든 학생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미지수 놓는 거나 아니면은 이걸 빨리 방정식으로 세우는 게 힘든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표로 먼저 구체화, 구도를 좀 잡게 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다음 바로 연립방정식 넘어가긴 합니다. 좀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y는 22 동시에 여기서는요. 3000x 플러스 1000y는 4만. 자, 이제 계산의 영역인 거죠. 이제 조금 빨라져 볼게요. 여긴 다 1000으로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기억, 니은 이렇게 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3x 플러스 1y는 40.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빼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2x는
40에서 20이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오죠? x는 9가 나오고요. x가 9니까 22에서 9 빼면 y는 그렇죠 13이 나오겠네요. 자, 인원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을 적을 때 정확히 적어야겠죠. 경복궁은 몇 명이냐? 경복궁 x로 놨으니까 9명. 자, 그리고 창경궁은 13명. 이렇게 해서 단위까지 정확히 적는 것을 확인하도록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5km를 산책하는데 그럼 총 5km에다가 표시를 해줘야겠죠. A 구간은 시속 4km,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 제가 강조드렸죠. 무엇의 단위를 맞추라고요? 속력의 단위요. 시간당 킬로미터니까 시간은 몇 시간, 거리는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요. 자, B 구간 나왔습니다. 시속 2km로 이동하여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측도 할 수가 있죠. 아, 총 5km니까 여기에서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구나.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방정식이 하나 더 나오겠구나. 이런 식도 표시가 가능하죠. 근데 A, B 구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A 구간을 모르니까 얘를 X 킬로미터라고 하고 B 구간 모르니까 B 구간을 Y 킬로미터라고 하는 순간 이제 표시가 된 거 보고 뭘 세울 수 있어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X 킬로미터 더하기 Y 킬로미터가 전체 움직임 총 거리가 되겠죠. 5km. 움직임 거리는 아니고 그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X 킬로미터 더하기 Y 킬로미터는 5km 하나. 동시에 이제 시간입니다. 만약에 까먹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속시 이거 그리게 하면 되죠. 원리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시간은 실제 그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A 구간은 X 킬로미터가 되니까 X 킬로미터 거리를 속력 4로 나누면 4분의 X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B 구간의 거리를 B의 속력 2로 나누면 시간은 2시간. 단위 동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분수 나왔으니까 니은의 양변에다가 4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2Y는 8. 얘를 디귿이라고 하죠. 자, 이제 누구 소거가 가능해요? X 소거 가능하죠? 저는 X를 소거할 거예요. 디귿에서 기억을 빼면 그러면 그쵸? 그럼 X 소거되고 2Y에서 Y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Y는 8에서 5 빼니까 3이 됩니다. 자, Y가 3이니까 X는 얼마가 돼요? 자연스럽게 2가 되는 거죠. 답 쓸 때 확인. AB 구간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 땡땡 하고 A 구간의 길이는 X였죠? 2km. 본인이 정한 문자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자, 그 다음에 B 구간은요 3km. 이렇게 해서 답을 적도록 합니다. 아직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추론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뭘 꼭 잘못 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 주어진 방정식의 상수항을 잘못 보아. 여기까지 읽자마자 끊도록 합니다. 그럼 전 질문을 해요. 상수항을 뭘로 잘못 봤을까? 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그러면 상수항을 x로요? 탈락. 왜죠? 이미 나와 있는 문자 쓰면 안 되죠. 여기 x, y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수항을 뭘로 잘못 봤는지 모르니까 뭐 동그라미라고 할까 네모라고 할까 근데 모양새는 그렇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문자 쓰자. 이렇게 하고 상수항을 여기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A로 라고 문장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럼 좀 읽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5는 그냥 이대로 놓고 본 거고 두 번째는 7을 다른 수로 봤다는 얘기죠. 2x 플러스 y를 7이 하는 a로 보고 요렇게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이것의 해를 구했더니 y는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그 말은 x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 자, 그럼 어디에 먼저 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좋죠. 왜죠? 네, x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똔똔똔 기억 똔똔똔 니은하고 기억에 y는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4는 5가 되죠. 그럼 3x가 9가 되나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 거예요. 그럼 x는 3, y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요? 니은에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이어지는 거는 x는 3, y는 마이너스 이거를 어디에다가요? 니은에다가 대입하자. 그러면은 그 a가 구해지는 거죠. a는 2 곱하기 x3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되네요. 6 더하기 마이너스 2가 4가 되죠. 자, 문제에서는 그 상수항을 어떤 수로 잘못 보았는가? 그 잘못 본 어떤 수 우리가 a로 놓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정답에다가는 뭘 적으면 돼요? 그래서 4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되게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x의 개수를 잘못 보아. 그럼 잘못 본 x의 개수는 누구냐? 라고 묻겠죠. 그럼 여기다가 x 개수 2가 아닌 뭐 다른 거 뭐 k든 a든 이렇게 놓고 풀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갖는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변형하든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유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거리 문제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속력의 단위를 잘 확인해서 거기 맞추자. 두 번째, 문제에서 말하는 각각 몇 개는 반드시 미지수별로 식을 세운 후 해를 구해야 합니다. 각각 몇 개를 구해야 하는지라고 했는데 하나만 적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다음 3번. 자리를 바꾼 수는 문제식을 세울 때 각 자리 숫자에 대한 개수 구분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으로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연립방정식을 푼 후 해가 문제 상황에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 솔직히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보통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실수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자, 문제를 읽자마자 식을 세우지 말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자주 보신 그 상황이죠. 학생들이, 그죠? 요즘 아이들 정말 더 급해요. 그러니까 막 연필부터 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그림이나 표로 정리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정확히 연립 1차 방정식이죠.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유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활용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팁을 드리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요. 학생이 유형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시면 더 많이 얻어간다는 것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